이 멍청한 헛소리를 문재인 정부에 이어서 윤석열 정부에서 또 듣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대한민국의 의사가 부족하니 의대 정원을 늘려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바로 그 헛소리요. 며칠 전부터 정부 고위 관계자라는 사람 또는 사람들이 언론에 2035년까지 한국의 의사가 10,000명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왔다면서 의사 부족을 해결하려면 의대 정원을 늘려서 의사를 더 많이 생산해내야 된다고 떠들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원래 300명대, 500명대 정원 확대안이 나왔었는데 윤 대통령이 1,000명을 늘리라고 직접 지시했다는 얘기, 그리고 대통령이 이걸 곧 직접 발표할 것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통령실은 어제 사실 무근이다, 확정된 것도 없고 1,000명이라는 인원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다는 말도 다 근거 없는 얘기라고 이야기했다고 해요. 정말로 사실 무근인 이야기가 이렇게 온갖 정부 고위 관계자 입에서 언론으로 흘러나가고 있다면 그건 1년 반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놈의 정부 관계자들 주둥이 통제가 안 된다는 뜻이고, 실제로 사실 무근이 아니라면 제가 문재인을 그리도 욕했던 은근 슬쩍 꺼내놓고 간 보다가 반응 좋으면 추진, 반응 안 좋으면 사실 무근, 결정된 것 없어, 이런 일이 또 벌어지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겠죠. 오늘 영상은 안타깝게도 문재인 때 했던 그 얘기를 그대로 똑같이 말해야 하는 영상입니다. 의사가 10,000명이 부족하다. 그 계산은 대체 어디서 왔어요? 서울대 의료관리학 교실에서 그럽니까? 김용익 똘마니가? OECD 평균에 비해서 의사 숫자가 모자란다. 이건 더 들어줄 가치도 없는 개소리입니다. OECD 국가들 중에서 한국만큼 의사가 흔한 나라는 없습니다. OECD 국가들 중에 단 하나도, 정말로 거의도 아니고 단 한 나라도 상가마다 전문의가 몇 명씩 들어있어서 평균 대기시간 2분, 4분, 7분 기다리면 전문의를 바로 만날 수 있는 나라, 예약 없이 3차 병원에 불쑥 찾아가도 당일 진료가 가능한 나라는 대한민국 단 하나뿐이에요. 오직 한국뿐입니다. 보건복지부 보고서에서 영국, 독일, 미국 이런 나라들이랑 비교하면서 의사 숫자가 적네, 의대 정원이 적네, 한국과 인구가 비슷한 영국은 의대 정원이 한국의 3배고 우리 1.3배쯤 되는 독일도 의대 정원이 9,000명이 넘는다. 이딴 개소리를 떠들고 있어요. 보건복지부 보고서에서. 그러니 언론들이 이걸 앵무새같이 녹음기같이 따라하면서 마치 한국은 의사를 선진국의 3분의 1 토막밖에 키우지 않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은 어떠냐? 영국에서 일반 의를 만나기 위해 1일 이상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21%, 전문의를 만나는데 1개월이 넘게 걸리는 경우는 전체의 41%, 독일은 이것보다는 조금 낮습니다. 1일 이상 걸려야 의사를 볼 수 있는 경우 13%, 전문의를 만나기 위해 1개월 이상 기다렸다 25%, 영국은 응급실 평균 대기시간 목표치가 4시간이에요. 현재 평균 4시간이라는 게 아니라 국가적 목표, 응급실에서 사람이 평균 4시간만 대기하게 하는 게 정책 목표인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랑 비교하면서 조금 심하게 말하면 전문의가 걷다가 발길에 채이는 나라 대한민국이 영국에 비해서 의사 숫자가 적다고, 의료가 사실상 붕괴했다고 여겨지는 나라랑 비교하면서 우리도 그런 나라를 본받아야 된다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하라고요. 시스템 자체가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의사 머리 숫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한국처럼 의사를 쉽게 만날 수 있는 나라는 세계 그 어디에도 없어요. 단 한 번이라도 외국에서 무릎팍이라도 긁혀서 병원 근처라도 가본 사람은 누구나 다 아는 얘기예요. 그런데 공무꾼들끼리 통계가 무슨 뜻인지 해석도 못하면서 앉아서 숫자 놀이나 하다가 저런 어처구니 없는 얘기를 떠들고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올바른 결론이 날 수가 있겠어요? 병원의 수도권 쏠림이 심각해서 지역 의료가 붕괴할까봐 지역의 의사를 많이 두려고 지역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해요. 살다 이런 멍청한 소리를 듣기도 어렵습니다. 지금 강원대 의대 나온 의사는 강원도에서 의사하고, 제주대 의대 나온 의사는 제주도에서 의사하고, 경북대 나온 의사는 대구 경북에서 의사합니까? 아니죠. 자기 마음이죠. 전라도에 정원 10,000명짜리 의대를 만들면 전라도가 갑자기 의료 성지가 됩니까? 아니죠. 지들도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는지 무슨 지역 인재 이런 걸로 묶어서 뽑겠다고 해요.
의대뿐 아니라 대학 다른 과는 물론이고 기업들도 지역 인재 전형을 해서 그 지역에만 있게 하겠다고 사람을 뽑습니다만 그게 그 지역에 남아있는 케이스 하나라도 가져와 보십시오. 어디. 계약으로 묶어서 군복무 마냥 지역에 의사를 묶어두겠다는 계획이 진짜로 통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앉아서 2분만 생각해도 그걸 합법적으로 빠져나갈 방법이 5개는 떠오르는데 왜 의사가 수도권으로 몰리냐? 사람이 수도권으로 몰려서 그렇습니다. 사람이 수도권에 몰리니까 시장도 기회도 문화도 다 수도권으로 몰리는 거예요. 이건 뭔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수도권으로 몰리지만 의사만 지방에 빨래 마냥 넓게 펼쳐두겠다? 그거야말로 한심하고 반자유주의적인 사고 아닌가요? 현실에 맞고 시장 경제에 맞는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지 않는 솔루션을 만들어내야지 행시 합격하고 고위 공무원님네 하고 앉은 것들이 기껏해서 의사를 계약으로 묶어두면 지역에서 평생 의사질을 할 거라는 그따위 헛소리나 보고서에 써서 올리고 있는 겁니까? 봉직의도 서울이 아니라 지방에 가면 돈을 더 줍니다. 병원장이 바보라서 미쳐서 돈을 더 줘요? 아니에요. 돈을 더 줘야 오니까 더 주는 겁니다. 지역 인재라는 계약 감옥에 가두면 시장 경제고 사람의 마음이고 뭐고 전부 다 거스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그건 그야말로 빨갱이식 사고방식이죠. 기피과에 지원자가 없어서 의대 정원을 늘려서 기피과로 보내겠다. 이건 한층 더 멍청한 생각이에요. 늘어난 정원은 그 과를 안 기피한다고 누가 그럽니까 대체? 왜 기피과가 기피되는지부터 생각을 해야죠. 무조건 정원을 늘린 다음에 그중 누군가는 기피과에 가겠지. 이걸 지금 말이라고 하고 앉았어요. 기피과는 왜 기피과냐? 돈은 안 벌리고 기회는 적은데 고생만 많고 책임도 많은 과라서 그래서 기피과입니다. 산부인과 분만실이 왜 자꾸 없어지냐? 의료 과실이 전혀 없는데도 소송만 걸면 몇 억씩 물어주라고 판결을 내니까 에라 쌍 이럴 거면 분만실 운영 안 해. 이래서 없어지는 거예요. 소아과가 없다. 소아과가 왜 없어집니까? 하루에도 서너 명씩 지 애새끼 아프다고 와서 깽판 치고 진상 부리고 그런데 그걸 막을 방법은 없고 돈도 안 벌리고 그래서 에이 쌍 그놈의 맘들 상대 안 하는 다른 과 할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흉부외과가 돈을 가장 많이 버는 과 중 하나고 의사 중에서도 가장 엘리트가 가는 과인데 한국에서는 왜 흉부외과 의사들이 수술을 안 하고 개원을 해야 되는지 왜 흉부외과 대학 교수가 내년에 은퇴를 하는데도 후임이 아직도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그 원인은 생각 안 하고 더 뽑으면 기피과도 간다는 무책임하고 한심하고 멍청한 얘기만 하고 앉아있으면 어쩌냐고요. 물에 기름을 부었는데 섞이지를 않네. 그러면 기름을 더 부어봐. 그러다 보면 섞이는 놈도 있겠지. 지금 이러고 있다고요, 정부가. 대전제부터 틀려 먹었어요. 의사가 모자라다. 10,000명이나 모자란다. 그래서 의사를 키우려면 10년이 걸리니까 지금부터 매년 1,000명씩 더 뽑아야 10년 뒤에 10,000명이 늘어난다. 이딴 소리를 하고 있는 건데 그 전제부터 틀렸다고요. 이 계산이 어떻게 나온 거냐? 앞으로 고령화가 진행이 되면 의료 수요가 늘어난다. 그러면서 고령화가 진행된 나라의 의사 숫자랑 비교해서 우리가 몇 명 모자란다. 이딴 식으로 계산을 하고 있다고요. 뭐가 잘못된 건지 아시겠죠? 응급실 평균 대기시간 7시간 이런 나라. 전문의를 만나려면 평균 1달 반을 기다려야 되는 나라. 암 검사 결과를 기다리다가 암이 퍼져서 죽는 나라. 그런 숫자를 한국에 대입해서 한국의 의사가 모자란다고 우기고 있다고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만 전 세계 그 어느 나라라도 병원을 한번 가보면 한국의 의사가 부족하다는 그런 개소리는 못한다고요. 얼마 전에 정부는 의사가 없어서 응급 환자가 응급실 뺑뺑이를 도는 것을 근절하겠다면서 이제는 의사가 없어도 환자를 받아야 한다. 의사가 없다고 환자를 안 받으면 안 된다. 안 받으면 처벌한다는 방침을 내놨어요. 이런 신 같은 소리를 정부가 대책이랍시고 내놨다고요. 그 자리에 있던 의사가 그러면 치료를 못하는 환자를 받았다가 사망을 하면 그건 면책인가 하고 물으니까 그 공무원이 예? 그런 거 없는데요? 하고 답했다고 합니다. 문제의 본질이 뭔지를 모르면서 의료라는 시스템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못하면서 그저 탁상머리에 공무꾼 몇이서 앉아서 대책만 만들고 있으니 그 대책이 멍청하고 한심할 수밖에요. 저딴 식으로 법을 만들어 놓으면 결국 병원이 낼 수 있는 유일한 결론은 뭡니까? 응급실을 닫는 것뿐이죠.
그런데 그래서 응급실이 없어지면 저 공무꾼 머저리들은 또 의대 정원이 모자라서 응급실이 없다고 할 거 아니에요. 지들이 닫게 해놓고. 의대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 좋다. 그런데 그러면 그 근거가 뭐냐? OECD 평균에 비해서 적네, 영국, 독일에 비해서 의대생이 적네, 이딴 소리나 하고 있다고요.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고 앉았나? 영국 병원, 독일 병원 한번 가보기나 하고 떠들든가. 전교 1등이 반에서 23등 하는 애 공부법을 따라하자, 배우자고 떠드는 꼴밖에 더 됩니까? 한국 의사 모자라지 않습니다. 지금도 포화 상태예요. 게다가 한국 의사들은 젊어요. 의사의 77%가 55세 미만입니다. 활동할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 남아 있어서 계속 포화가 심해집니다. 의료는 대표적으로 공급이 수요를 만들어내는 시장이에요. 결국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은 국가의 의료비 전체를 상승시키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건보 재정은 더 무너지죠. 무엇을 위해서? Nothing. 지금 정부가 말하는 그런 효과들, 수도권 쏠림이 풀리네, 기피과가 완화되네, 의사 숫자를 늘려서는 절대로 그런 일은 안 일어난다고요. 이런 헛소리들에 대해서 의사들이 문제 제기를 하면 그때마다 밥그릇 챙기려고 반대한다고 하는데, 세상을 그렇게 니들 수준으로 단순화시켜서 바라보지 마십시오. 니보다 똑똑한 사람이 뭔가를 얘기하면 그게 정말인지 한번 찾아보기라도 하고 이야기를 좀 합시다. 저는 어떻습니까? 저는 의사 밥그릇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사람이에요. 의협에서 돈 받았냐? 1000만에 100원 한 푼, 영양제 하나를 안 보내주더군요. 그런데 왜 나서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바로 저게 멍청한 소리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적어도 윤석열 정부 하에서는 이런 소리를 안 들을 거라고 기대했었어요. 오늘 지식의 칼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으면 지식의 칼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공유해 주시면 설득은 제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